네, 오늘 TBS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영시를 기해서 서울역 고가가 폐쇄됐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나 막히느냐 가봤는데 실제 좀 혼잡스러운 분도 있을 거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차가 막혀서 좀 고생하실 수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부터 미리 얘기를 했었고요. TBS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위해서 대중교통 노선, 우회 도로에 대한 안내를 그동안 꾸준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고가 폐쇄 이후 첫 주간이기 때문에요. 서울시의 교통대책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책과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13일 0시부터 해서 고가가 폐쇄됐습니다. 오늘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단히 바쁘실 텐데 서울시에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대책들 알려주십시오. 예, 어제 0시부터 서울역 고가가 폐쇄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할까 거의 이렇게 추사했는데요. 네. 다행히 오늘 첫날 그 출퇴근길이 저희 이제 기대보다는 수월하게 좀 처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역 고가를 폐쇄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서울역 고가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서울역 고가를 경유하는 노선들을 만리제길에서 칠패길, 서울역 교차로에서 직진을 신설하는 등 퇴계로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남대문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시지 않도록 8001번 버스 노선도 신설을 했고요. 또 퇴계로를 경유하도록 주변 7개 노선의 버스 노선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퇴근길에 또 도심으로 오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도록 지하철도 증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뭐 시간제 가면서 뭐 서울시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움직이고 있군요. 오늘 첫날 뭐 실제로 오늘 첫날 아닙니까? 평일이니까 당분간 며칠간은 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이제 가동이 돼서 영향력을 발휘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체계나 대중교통 이용 여러 가지 우회로 시민들이 잘 아셔야 될 텐데 홍보나 현장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있고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오늘 교통방송처럼 많은 언론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밖에 이제 도로상에서 도로 전광판을 통해서 시민들이 운전하시다가 볼 수 있도록 500여 개의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버스 안내 단말기를 보시면 통제와 또 혼잡의 안내가 같이 병행되고 있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저희 이제 경찰 분들과 모범 운전수 또 시 자치구 공무원들까지 한 800여 분들이 현장에서 소통 관리와 또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우회나 또 질서 계도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요. 주변을 지나가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소통 관리를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갑니다만 이제 또 직진하는 그런 차선을 이렇게 붉은색 표시로 표시를 해가지고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네요. 어쨌든 초기에 이제 조금 정착하기까지는 적응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텐데요. 시민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초반에 안정화될 때까지는 혼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가급적 도심에 들어오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으면 이게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좀 직접적으로 남대문 시장 쪽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좀 원거리로 우회를 하셔야 도심 전체에 좀 안정화되는 소통 관리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역 고가 폐쇄에 따른 서울시의 대책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생기는 문제들은 추가적으로 또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관련된 이야기들은 또 저희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와 함께 오신 길에 차를 빌려서 쓰는 소위 나눔카 얘기를 좀 하려고 저희가 질문을 좀 사전에 드렸는데요. 카쉐어링, 공유경제로 최근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서울시의 나눔카 이용자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195만 명, 거의 200만 명을 넘었다는 건데요. 이게 많은 거죠? 190만 명 감이 없어서. 네, 나눔카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예. 나눔카는 이제 카셔링 서비스의 서울시 이제 브랜드 네임인데요. 이제 시민들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제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이제 가까운 데서 손쉽게
또 적은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인데 저희는 예. 이제 자동차 소유 문화들이 좀 그동안 저희 자동차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줬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 이용 문화를 좀 바꿔보고자 서울시에서 시도했던 사업입니다. 회원은 지금 뭐 한 80만 명이 가입을 하셨고요. 아까 3년 동안 195만 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공유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데 잘 안 되니까 서울시가 나서서 민간 사업자랑 지금 이제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네. 그럼 참여하는 민간 업체는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예, 전기차 사업자가 3개고요. 네. 일반차와 전기차 합쳐서 하는 사업자가 2개. 그래서 전체 5개 사업자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각각의 이제 그 민간 업체들의 브랜드는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은 방송이라 못 드리지만 그런 것이 이제 서울시의 나눔카 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2013년에 시작했다 그러셨죠? 예. 그러면 필요성은 있지만 또 외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한다는 게 어떤 좀 계기가 있었습니까? 뭐 서울의 교통 혼잡이 네.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닌데요. 지구 온난화와 대기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또 이제 자동차 소유를 하면서 대기 오염뿐만이 아니라 소통과 더구나 이제 주차 문제까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서울시는 대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실제로 주행하는 거리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나눔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꼭 필요할 경우에만 승용차를 이용하는 문화도 바꿔보고 꼭 필요할 경우에만 소유하는 소유 문화도 바꿔보자라는 좀 사회적 패러다임 공유 경제 개념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예, 2013년에 시작해서 올해가 이제 3년 차인데요. 초기에 비해서 뭐 차량 보유 대수나 규모도 많이 늘었겠죠.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2013년 2월에 시작됐는데요. 그때는 292개소 492대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한 1,200개소 한 2,600여 대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네. 대략 보더라도 5배, 6배 이 정도 늘은 거네요. 예. 나눔카를 이제 이걸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하실 거고 아직도 사실 들어는 봤으나 이용은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도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눔카 이용자들의 좀 현황을 혹시 분석해 보시게 되면 하루 이용자 수 또 평균적으로 얼마를 이용하나 이런 통계도 좀 있으신가요? 예, 나눔카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예약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IT에 민감한 젊은 층한테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한 20, 30대가 한 80% 이상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시간대는 이제 주로 그 심야 시간이나 또 주말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네. 이제 대중교통이 좀 불편한 시간대와 지역이 주로 많이 이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현재는 당초 시작할 때보다 한 11배 정도 늘은 한 4,000명 정도의 많은 분들이 하루 평균. 예,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루 평균 4천여 명 정도고요. 네. 네. 그러면 한 번 이용하실 때 평균적으로 이용하시는 시간은 어느 정도? 예, 나눔카는 이제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짧게 이용하시는데 보통 한 3시간 조금 넘는 한 3시간 20분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짧진 않네요. 3시간 정도면. 네. 네. 근데 아무래도 뭐 IT 이게 주로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 이런 거로 신청하시고 현장에서 이렇게 그걸 현장 직원 없이 보통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젊은 층들이 많고요. 또 이제 20, 30대가 아무래도 40, 50대보다는 차량 보유가 적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용료가 많습니다. 20, 30대 층이 전체 몇 %라고 하셨죠? 앞서? 예,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예. 요일별로도 혹시 이 나눔카 이용의 특징들이 좀 차별화돼서 나타납니까? 예, 일단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평일 저녁하고 주말 이용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평일 저녁은 이제 퇴근 이후나 아니면 또 야간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이 열악한 시간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예. 주말하고 뭐 평일 저녁 때는 약간 레저용의 용도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사용이 늘어나고요. 금요일부터 해서 사용 비중이 조금 늘어나는 게 나타납니다. 시간대는 보면은 뭐 4시에서 6시 요때부터 해서 밤 10시 넘어서가 많이 나타나는 걸로 나왔네요. 예. 나눔카 사업 3년째인데요. 일단 사용객이 많이 늘었고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고 자체적으로 이제 3년 사업 평가를 좀 하시면 성과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굉장히 공유 경제라는 개념조차 굉장히 생소한 이름의 서비스였고요. 네. 또 차를 같이 쓴다는 게 우리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들을 195만 명이나 하시면서 공유 경제나 아니면 지구 온난화 같은 사회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효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나눔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정말로 차량을 매각을 하고 나눔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저희가 사업 도입 초기에 목표를 했던 자동차 보유를 억제하고 또 교통수요 관리 차원에서 목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서울시에서는 3년간의 이 사업 성과가 성공적이었다.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네. 물론 앞으로도 갈 길이 멀겠습니다만 3년간에 해보신 이렇게 생각만큼 좋은 성과가 나온 이유를 분석을 해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민간 사업자랑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네. 매년 이제 협약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이제 시민들한테 만족도 조사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모습을 매년 재계약하면서 네. 많은 서비스의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뭐 집 근처에 이용하려면 많은 사업자의 회원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뭐 5개의 회사에 가입을 하려면 회원카드가 5개여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도 뭐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회사에 나눔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눔카를 이용하면 뭐 포인트를 쌓아서 다음번에 좀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제 좀 다양한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업자가 여러 개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쪽에 처음에 가입하면 저쪽 회사는 사용할 수 없는데 지금은 이제 다 통합됐다는 거죠. 한 회사에서만 이 회원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회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회원카드를 교통카드로 이제 통합을 해서요. 네. 실제로 문을 열고 닫을 때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는 네. 거고 당연히 교통카드니까 그렇게 통합을 하셨군요. 잘하셨네요. 회사마다 다르면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 밖에 이제 나눔과 관련해서 제가 평상시에 뉴스를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궁금한 거를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상식에서 몇 가지만 팀장님 오셨으니까 여쭤볼 텐데 초반에 이제 사용자들이 어려워했던 게 사용하고 그 자리에 갖다 놓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편도로 예를 들면 교통방송에 있는 충무로에서 용산을 간다. 거기다가 차를 갖다 놓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좀 뭐 해소가 된다고도 들은 것 같고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 이제 네. 몇몇 개 사업자들이 이제 시범 서비스처럼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원웨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제 주차장 이제 제가 이용한 사람이 갖다 둘 주차장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 도심에는 주차장이 이렇게 확보가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항이나 터미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 강남 지역 이런 이제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원웨이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원웨이로 서비스를 하지만 좀 비용을 좀 더 많이 내서 이용을 하는 형태 좀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원웨이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사업자들이나 서울시가 방향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나눔카 사업이 공유 경제를 위해서 하는 것과 동시에 친환경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데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자동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나눔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나눔카 협력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는 이제 차종을 경차나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서울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에 이제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한 6%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사업 시작할 때는 이제 20% 이상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제 49%까지 이 친환경 차량의 비율을 좀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모든 차량들이 뭐 전기차처럼 뭐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차량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차량이 친환경차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폭스바겐의 디젤차 이후에 시장이 엄격하게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뭐 하이브리드나 뭐 플러그 하이브리드 뭐 또 전기차 이런 게 많을 텐데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런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좀 이용해 볼 수 있는 경험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밖에도 나눔카 사업으로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이제 나눔카가 이제 공유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용 건수에 뭐 10원씩 적립을 해서 연말에는 직접 나눔카 회원들이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봉사활동과 더불어 그 기부금을 네. 전달하는 행사도 지금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이제 장애우라든지 소상공인한테는 차량을 저가로 빌려주거나 또 이제 스타트업 청년 창업인에게는 무료로 지원하는 등 뭐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서울시청사에서 결혼을 할 경우에는 웨딩카 서비스도 진행하는 등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나눔카 이용 건당 얼마를 적립한다고요? 예, 10원인데요. 10원. 예, 네. 500만 원이지만 500만 건이 작년에 이용을 해서요. 그렇군요. 네. 10원 하면 굉장히 적어 보이잖아요. 모이니까 그래도 네. 그게 500만 원 돼서 한 건당 100원 정도씩 받으셔도 큰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올해는 2배로 네. 네. 좋은 일에 사용하니까 네. 예. 뭐 100원 정도 뭐 10원에 10배 해도 부담은 안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하는 분들에게. 예. 자, 3년간 이제 나눔카 사업을 지금 쭉 운영을 해와서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제2기 나눔카 사업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십니다. 2기 나눔카 사업은 어떤 거고 또 변화가 좀 있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나눔카가 뭔지 어떤 사업인지 시민들한테 알리는 데 이제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높은 서비스와 좀 안전한 차량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자와 더불어 좀 안전관리에 좀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이제 실제로 나눔카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뭐 차량 내 뭐 청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어서 뭐 불편하시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민들이 함께 쓰는 차량임을 인지하시고 같이 뭐 청소라든지 이런 데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사업자나 서울시는 차량 안전관리를 좀 더 꼼꼼히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관리를 좀 강화하고 또 보험제도라든지 뭐 다양한 차량 정비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차량을 찾아서 이용을 하셔야 됐다면 이젠 정말 집 앞에 사무실 앞에 좀 더 가까운 지점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생활 밀착형 카셔링 서비스가 되도록 좀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택시처럼 기업체에서 승용차 대신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것처럼 이 나눔카도 업무용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실제로 이제 승용차 감축 효과가 두드러지도록 계속 노력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3년간 나눔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기 나눔카 사업도 그럼 이렇게 연도가 몇 년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일단 3년으로 예, 네, 업그레이드 하시는군요. 업그레이드. 네. 지금의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인프라나 서비스나 이런 걸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2기 사업이군요. 예. 네.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2기라고 해서 새롭게 이용 방법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나눔카 사업에 동참하고 또 본인들에게도 이용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나눔카 이용 방법 쉽게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이제 나눔카 저희 협력 사업자가 5개 사업자인데요. 나눔카 사업자 홈페이지에 가입하셔서 일단 회원을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이나 인터넷 또 불편하신 분은 이제 전화로 사업자한테 전화를 하시고 예약을 하시면 가까운 데서 원하는 차종을 시간대별로 5분 단위로 예약을 하시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신 후에 반납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처음 회원 가입할 때 가입됐던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가 되고요. 또 이용하신 만큼 주행 요금이 부과되는데 그거는 이용 거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30분에 3,300원 정도의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요. 네. 많은 분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주말 요금은 평일 요금보다 조금 비쌀 수 있겠네요? 그건 이제 회사마다 다양하게 운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서울역 고가 폐쇄에 따른 서울시의 여러 가지 교통 대책들 그리고 3년간의 나눔카 운영 성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이수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